자, 이제 이어서 천천히 나가게 그냥 로그 함수. 우리 지수 함수는 뭐부터 한번 보냐면 여기 지수 함수는 a의 뭐 x제곱 형태고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네. 똑같이 0,1을 지나가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자, 우리가 요놈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 그 다음에 y는 하면 돼. y는 하는데 뭐요? 지수를 써먹는 게 로그라 그랬잖아. 로그 밑은 그대로 밑으로 하고 x 이건 그리고 뭐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네. 그럼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는 말은 y는 x 대칭이니까 요러고 생겼네. 어디 지나가고 있어? 1,0 지나가겠죠. 당연한 소리죠. 여기다 2를 넣으면 0이니까. 요거는 그림이 살짝 더 어려운데 얘를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어. 제대로 그렸네. 응. 이거를 여기 딱 뒤집은 거야. 여기 얼마? 1,2야. 즉 로그 함수도 그래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네. 그 밑을 그대로 요 밑으로 갖고 왔으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래프 유형이 있다고. 로그 함수도. 다시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도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고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감소. 그래서 항상 어디를 지나간다? 1,0을 지나간다. 얘는 밑이 1보다 클 때고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고. 여기까지 됐냐? 당연한 소리요. 우리가 로그의 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x에는 뭐만 넣을 수 있어? 양수만 넣을 수 있죠. 양수만. 양수값만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양수값만. 그러니까 정의역은 x에다는 양수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실제로 나온 값은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여기 엄청 작은 수부터 엄청 큰 수까지 다 나왔어. 얘는 뭐다? 실수 전체가 다 나오네.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어요. x축. 근데 얘는 어디에 점점 가까워진다? y축에 점점 가까워지네. 그래서 점근선이 뭐다? y축이다. y축은 x는 0이죠. x축은 y는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 감소. 당연히 x가 증가하면 이건 더 커지고 있고 증가하는 형태고 얘는 x가 커지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고 기본적인 유형은 우리가 지수 함수하고 뭐 거의 비슷해. 근데 다른 게 당연히 역함수 관계니까 정의역의 역할하고 치역의 역할이 바뀌었지.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를 넣어서 양수값이 나온 거고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하고 바뀐 거니까 얘는 양수만 넣었을 때 실수 전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457번 기본적인 거 먼저 보면 자 그거는 a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죠. a가 1보다 크대. a분의 1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지. 역수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의 정의역은 x는 양수이다. 맞아 틀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y는 로그 a분의 1의 x고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큰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 요 밑이 0보다 크고
1번 작다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개형 가지고 1번 정의역은 0보다 크다 맞았고, 그 다음에 1,0을 항상 지나가는 거니까 맞았고, 정근선은 y축이다 맞았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맞았고. 됐냐? 뭐가 틀렸어 그러면? 5번이 틀렸는데, y는 로그 ax의 그래프하고 무슨 축 대칭이다? 이거하고 이거는 무슨 축 대칭이요? x축 대칭이네. 얘를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 깐 거지.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똑같이 이제 평행이동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뭐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q는, 그래서 y는 정리하면 로그 a의 x 빼기 p 플러스 q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걸 보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네. 자, 460번. 다음 그림은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한번 식을 구해봐라 그랬네.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점근선이 존재하네. 점근선 얼마만큼 옮겼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겼죠. 원래 y축의 점근선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옆으로 이만큼 옮겼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2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긴 거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y는 일단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로그 3의 x 빼기 2 이렇게 부호한 데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뭐 n, 뭐 q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n의 값을 구하라고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줬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3, -1을 지나간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y좌표 -1은 여기다 3 넣으니까 로그 3의 1, 로그 3의 1은 0. n은 얼마다? -1이네. 됐냐? 네. 그러면 답이 얼마? 여기 -1이니까 결국 뭐야? 여기서 -1만 써주면 되니까 답은 2번이네. 다음 앞으로 와서 우리 평행이동하거나 대치이동해서 우리가 지수함수도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로그 2의 x면 로그 3의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2를 넣으면 1이 나오는데 로그 3의 x는 3을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여기서는 밑으로 지나가면 여기서는 위로 지나가야 된다 그러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의 x,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면 2를 넣으면 -1, 로그 3의 3분의 1의 x는 3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겹쳐서 그리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로그 2의 x 그래프하고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겹칠 수 있어 없어? 없지. 마치 2차 함수가 x제곱이냐 2x제곱이냐의 차이예요. 폭이 달라. 2차 함수는. 이 로그 그래프는 증가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래프의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다고. 즉 우리가 평행이동하거나, 요거 뭐 대칭이동이니까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겹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된다? 요 a 값이 똑같아야지. 봐봐. 로그 여기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키면 a가 그대로 여기 a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x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로그 2의 x가 되는 거지. 2의 그러니까 결국 뭐가? 원래 지수에 있던 및 로그에 있던 및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커지는 속도가 똑같아서 그래프가 겹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평행이동 한 거야. 알아서 옮기면 같으면 되니까 결국 얘랑 밑이 똑같아야지 그래프를 겹칠 수 있네. 그래서 463번 로그 5의 x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는
있는 대로 고르래. 기억 겹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를 겹치려면 밑이 똑같아야 된다고. 밑. 자, 기억. 지금 몇 번이야? 463번이고 지금 뭐하고 겹칠 거냐? y는 로그 5의 x하고 겹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냐고. 기억. y는 로그 5의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앞으로 떨치면 마이너스 로그 5의 x 이거네.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는 왜 생긴 거야? 원래 y의 부호를 판대했던 거.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1이 온 거야. 이 용어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x분의 1이라고. 그러면 y의 부호를 반대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한 거고. 기억은 되고. 다음 니은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니은은 돼 안 돼? 돼요. 로그 25의 x잖아. 돼 안 돼? 얘는 밑이 25라니까? 5의 제곱. 5의 제곱. 얘가 5의 제곱이요? 그럼 2분의 1 로그 5의 x라서 되냐? 안 되지. 왜냐면 로그 5의 x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 그래프를 2분의 1배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절반,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지. 절반 절반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밑이 25랑 달라. 다르니까 얘는 틀렸지 당연히. 볼 필요도 없지. 다음 디귿. y는 로그 5의 마이너스 5의 x는 로그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5의 5니까 얼마요? 1이네. 그러면 뭐? x의 부호를 반대했으니까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왜? 왜 만들 수 있어? 밑이 똑같으니까. 다음 리을. y는 로그 5분의 1의 x 플러스 1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앞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로그 5의 x 플러스 1이잖아. 여기에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다고. 왜? y. 그러니까 y는 로그 5의 x 그래프를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를 바꾼 거야. 그 다음에 y는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가 된 거야. 그거를 다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건 뭐다? 밑을 5로 하는 로그 값의 대칭이니까 겹칠 수 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칭 이동 또는 평행 이동해서 겹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된다? 밑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 미정계에서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 그냥 함수값 쓰면 그냥 뭐 대입하면 되는데 465번 보면 fx가 로그 a에 x 플러스 2 플러스 5래. 뭐만 모르냐? a만 몰라. a 하나만 모르는데 그 a 코하라고 뭐가 주어진 거요? f1이 4다라고 주어진 거. 그럼 f에다가 2를 넣어봐. 1 넣으면 로그 a에 3 플러스 5가 4래. 그러면 로그 a의 3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네. 그럼 a는 얼마일까? 얼마야지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F 봐봐. F1이 4라 그래서 그냥 대입했다고. 모르는 문자가 하나니까. 대입했더니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A는 얼마? 3분의 1.
3분의 1 해야지. 3의 역수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고 로그 3의 3이 없어져서 1이 되지. 잘 모르겠으면 미세 지수승은 3. 그럼 A는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나? 3분의 1이네. 그래서 뭐를 완성했어? fx를 완성했어. 로그에 3분의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5 여기에 x자리에 얼마를 넣어라? 7을 넣어서 이제 계산해라 라는 내용이네. 해보면 되고 우리 유형 4번 이제 그래프 주어지고 그 그래프 가지고 문제에서 또 원하는 거 구하라는 로그의 성질을 또 이용하는 거. 지수에서 했을 때랑 하는 순서 방법이 뭐 동일해. 469번. 다음은 로그 2의 x 그래프요. 로그 2에다가 m을 넣었더니 0.1에 로그 2에다가 n을 넣었더니 0.4래. 둘이 뭐해라? 곱해라. 자, 로그 2의 m이 0.2고 로그 2의 n이 0.4래. 여기서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곱하는 게 나오냐?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곱하는 게 나와? 더해야지. 더하면 미시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mn 이거네. 더하니까 0.6 맞냐? 그러면 뭐를 넣어야지 0.6이 나와? A, B, C, D, E에서 뭐를 넣어야지 0.6이 나온다? 그 그래프에다가 뭐를 넣어야지 0.6이 나와? A를 넣어야지 0.6이 나오지. 그러니까 MN은 얼마요? A요. MN 구하라잖아. A. 그래프 가지고 즉 그래프에서 나오는 함수값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구해봐라 라는 내용이고 이제 옆으로 와서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뭐라 그랬어 아까? 지수함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식을 정리해봐라 라는 내용이고 y는 로그 4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자, 얘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로그 풀어서. 족을 풀어서. 우리 수학 사항 할 때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하 할 때 나온가? 함수에서? 하에 나오지? 역함수 어떻게 구해? 아까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너무 상하가 너무 안 돼 있는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꾼다. 야. 역함수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꾼다. 다음 y는 하고 정리를 한다. y는 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x 플러스 3은 로그 하나의 로그로 이렇게 나타내야지 y는 할 수 있지. 이게 미세 지수승은 진수. 그러니까 y 플러스 a는 미세 지수승 x 플러스 3 이거네. 그래서 y는 4의 x 플러스 3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역함수 구한 거야. 자, B는 얼마냐? 뭐 이제 끝났지. B는 얼마? B는 3이고 A는 1이냐? 둘이 더하라네. 이거 어디 하나만 더 옆에 473번 Y는 로그 3분의 1에 x 빼기 3 플러스 1 얘 역함수는 어떻게 하라고?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라고. 이렇게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쓰려고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고. x 빼기 1은 로그 3분의 1에 y 빼기 3. 미세 지수승. 미세 지수승은 진수라고. 그래서 y 빼기 3은 및 3분의 1의 지수승 x 빼기 1. 그래서 y는 정리를 하면 되니까 넘어가서 3분의 1의 x 빼기 1 플러스 3 이거네. 역함수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고 y는 하면 되네. 다음 우리 유형 6번 지수함수에서도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밑을 다 같게 했으면 큰 숫자를 넣으면 큰 값이 나온다 라고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로그에서도 큰 값을 넣으면 큰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라고 또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477번 477번 자, 그거의 대소 관계.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작냐? 대소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478 같이. 아니네? 밑에 보니까, 우리 477도 A는 지금 뭐냐면, 4 곱하기 로그 5A이고, B는 2고, C는 로그 3의 5냐? 로그 3의 5 분의 3. 자, 밑에 478 딱 보면 내가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밑을 통일해야 되잖아. 478은 밑을 2분의 1로 통일할 수 있네. 딱 봐도 보이네. 479는 밑을 3으로 통일하면 되네. 477은 밑을 뭘로 통일할래? 5로 해야지. 왜? 봐봐. 여기 5가 있잖아.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3 곱하기 로그 5의 3인 거야. 얘가 밑이 5인 로그, 얘도 밑이 5인 로그니까 얘도 밑이 5인 로그로 써야지. 그러면 얘는 로그 5에 넘어가니까 16이고 2에 4제곱. 그 다음에 로그 얘는 5의 제곱이니까 25고, 그 다음에 얘는 뭐요? 로그 5에 3의 3제곱이니까 27이고. 그러면 그대로는 그냥 A, 이거 B, 이거 C, C가 제일 크네. A, B, C 그대로네. 왜 그랬어? 밑이 뭐하니까?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 놈이 크다라고 비교를 한 거야. 조심해야 될 거 밑에 얼마야? 바로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얘는 5고, 얘는 로그 2분의 1에 루트 20. 그러면 얘가 얼마요? 4. 4니까 얘는 루트 16. 얘는 루트 25. 얘는 루트 지금 20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니까 숫자를 작은 걸로 해야 크다 그랬지? 작은 걸로야.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니까 진수의 대소하고 반대라 그랬다고. 여기까지 뭐 똑같아.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생김새, 로그함수 생김새 가지고 또 함수값 가지고 뭐 하나 로그함수에서는 역함수 다 해가지고 하나 추가해 놓은 거고, 대소 비교하는 것까지 똑같다고. 그냥 지수에서 했던 그런 유형을 그대로 하나 더 해가지고 로그에다 만들어 놓은 거고,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 그래프를 이제 그릴 줄 알아. 기본적인 로그 그래프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막 그릴 줄 알고, 그거 가지고 함수값 가지고 막 문제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고, 그 다음에 뭐 구한다 그래서 항상 최대 최소 구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최대 최소까지 딱 할 건데, 지우고. 우리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다? 여러 가지. 그럼 여러 가지가 있지. 몇 가지 있다 그랬어. 공부를 할 때
그냥만 문제 하나 나오면 그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나오면 그 다음 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큰 흐름을 보라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 지수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형태. 그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라고. 로그 함수도 로그 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형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480번. 로그 함수도 뭐라고? 평행 이동한 형태. y는 로그 2에 x 빼기 a 플러스 2. 이거는 밑이 얼마인? 밑이 2인 로그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겼네. 됐냐?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자른다고. 어떻게 잘라? x는 3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이렇게 잘랐다고.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최대값은 누구요? 11을 넣으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누구요? 3을 넣으면 최소값이라고. 나왔다고. 최소값이 4다. 4는 최소값은 뭐 넣어야 된다고? 3 넣어야 된다고. x에다 3 넣어. 로그 2에 3 빼기 a 플러스 2. 그러면 얘가 2가 나와야지. 2 더하기 2가 4니까 2가 나오려면 진수 3 빼기 a는 2의 제곱 4가 돼야지. 그럼 a는 얼마다? 마 1이네. 그럼 끝났지. 이제 여기다가 마 1을 넣으니까 얘가 플러스 1로 바뀌고 뭐 구해라? 마 1만 구하라 그랬네. 보통은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뭐다?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였냐? 두 번째 뭐였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두 번째 뭐였어? 합성함수 형태. 2에 여기 지수에다가 막 2차 함수 들어가 있는 형태. 얘도 마찬가지. 로그도 뭐요? 진수 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 y는 로그 3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 이 형태네. 두 번째 합성함수 형태.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 얘를 fx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얘 그래프는 y는 로그 3의 fx 그래프. 로그 3의 f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지금. 이렇게 1이고 여기가 뭐다? fx라고. fx. 그럼 그 fx가 작은 수를 넣으면 작은 값이 나오고 큰 수를 넣으면 큰 값이 나온다 했네.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래. 482번. 그럼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다고. 최소 쬐까는 걸 넣어야지 쬐끄맣게 나오고 큰 걸 넣어야지 크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얘의 즉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라고. 어디서? 더하기 마 3부터 3에서.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항상 축을 기준으로 축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 여기가 2고 다음 그래프를 마 3부터 3까지 자르니까 3은 한 칸. 마 3은 여기서부터 5칸이니까 저기 위에 그냥 대충 여기가 마 3이고 여기가 3이고 얘를 넣은 게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은 마 3을 넣은 거니까 9 플러스 12 플러스 6. 그럼 얼마냐? 27이냐?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를 넣은 거요? 2를 넣은 게 최소값. 2라니까 4 빼기 8 플러스 6. 2네. 그러면 요 놈을 원래에다 넣어야지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요 식의 최대값은 27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최대. 그러면 로그 3의 27 얼마다? 3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로그 3에 얼마? 2를 넣으면 되네. 그냥 로그 3에 2네.
뭐하라고? 곱해라.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다? 3. 답은 로그 3의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유형이 똑같아. 첫 번째는 지수의 함수, 첫 번째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기본 형태를 평행이동한 형태에서의 최대최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한 형태의 최대최소. 다음 485번 지수에서도 그 다음은 뭐였냐? A의 X제곱 꼴이 똑같이 이제 반복하는 형태. A의 X제곱 꼴이 반복하는 형태. 그러면 로그도 로그 A의 X 꼴이 뭐한 거요? 반복하는 형태. 우리 로그 A의 X 꼴이 반복하면 A의 X제곱 꼴이 반복하면 지수에서 뭐에서 푼다? 치환에서 푼다. 그럼 당연히 로그도 로그 A의 X가 반복하면 뭐에서 풀어? 치환에서 풀어. 치환하면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 항상? 범위를 생각하랬잖아. 범위. 너네 얘기 안 해줬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 범위를 남긴다. 말 안 해줬어? 생각나지?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바꾸면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를 치환하면 로그 3의 x를 치환하면 얘가 y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즉 치역이야 치역. 로그의 치역은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가 다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로그는 치환할 때 범위는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써도 된다. 차이점. 지수는 치환을 할 때 범위를 생각해줘야 돼서 A의 X제곱꼴이 반복하면 T가 0보다 크다 라고 했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반복하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다고. 근데 로그 A의 X는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범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일 때? 실수 전체일 때 그런 거고 여기는 아예 잘라놨잖아. x를 1부터 27까지 생각해라 라고. x를 여기 1부터 어디까지? 27까지만 생각해라 라고 범위가 애초에 나왔으니까 얘는 범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반복하냐? 뒤에 y는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2의 로그 3의 x 플러스 2 이거냐? 그럼 뭐가 반복한다? 로그 3의 x, 로그 3의 x가 반복하니까 나는 로그 3의 x를 치환을 할 거다. t라고. 근데 실수 전체일 때는 범위를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내가 치환할 로그 3의 x를 여기다 딱 취해줘. 로그 3, 로그 3, 로그 3 이렇게. 그러면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 거니까 로그 3의 1 얼마? 0이고 t고 이거는 3이네. 그래서 문제가 뭘로 바뀐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뀐다. t제곱 빼기 2t 플러스 2 어디서?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 문제로 바뀌었다고. 그럼 또 두 근의 합을 2로 나누면 얼마? 1. 1 여기 있어. 0은 한 칸, 3은 두 칸. 요거 최대값, 요거 최소값. 최대값은 얼마 넣은 거야? 3 넣은 거야. 여기다가 3 넣으면 9 빼기 6 플러스 2. 5가 최대고 최소는 얼마 넣은 거야? 1 넣은 거. 1 넣으면 1 빼기 2 플러스 2 해서 2인데. 뭐 해라? 가깝고 해라.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자, 우리 로그 지수는 뭐도 있었다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 얘가 반복하는 것도 있었다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쭉 그런 거 뭐냐
로그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 뭐 이런 거는 없고 뭐가 있냐면 저렇게 안 보일 것 같이 딱 해놓은 거 우리 488 같이 안 보일 것 같이 해놓은 거 걔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4의 로그의 x 이거나 요거 자리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x의 로그 4나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마치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려고 해놓은 거야. 그럼 뭐만 치환하면 돼? 그냥 4 로그의 x만 하나 치환하면 되지. 치환해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꼴이 반복되는 경우까지 해서 세 번째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지수가 우리 488하고 489의 차이점은 뭐냐면 488은 지수의 로그가 있기는 하나 똑같은 꼴이라서 치환하는 거야. 그냥 치환 488은 그러니까 로그 a의 x가 반복하는 형태 요 유형이라고 488은. 근데 우리 로그는 유형이 살짝 달라. 지금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489처럼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다고. 488도 지수가 로그로 표현이 되고 있으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라 4 로그 x 요놈을 치환해서 풀면 된다고. 이걸 치환하면 얘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다음 489는 y는 x에 밑에 x가 있는 거예요. 밑에 x가 있고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거. 2 플러스 로그 3의 x. 자, 문제 유형을 이제 알아야 돼. 얘는 뭐라고? 488은 그냥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치환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489는 밑에 x가 있고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 밑에 x가 있고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는 형태. 밑에 x가 있고 지수가 로그가 들어있는 이 형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푸는 거야. 지수에 있는 로그를 앞으로 떨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어떤 로그를 취하냐? 지수에 있는 로그하고 밑이 같은 거.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지수에 있는 로그하고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를 취해야 돼?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여기다가 로그 3, 여기다가 로그 3 이렇게. 그러면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x 얘가 진수라고. 그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3의 x 이렇게 앞으로 떨치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 원래 딱 쓰고. 그러면 뭘로 바뀌었다? 그럼 뭘로 바뀌었어? 로그 3의 x, 로그 3의 x 무언가가 반복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네. 그럼 얘를 뭐 하면 된다? 치환하면 되겠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범위 생각 안 해도 된다고. x의 범위가 특별하게 안 나왔잖아. 범위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로그 3의 y는 t니까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2t네. 그럼 결국 뭘로 바뀌었냐? y는 밑의 지수승 3의 t제곱 플러스 2t 이걸로 문제가 바뀌었네.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3의 x 3의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다른 식이 들어간 유형, 즉 두 번째 유형이죠. 합산함수 형태. y는 3의 x제곱 그래프의 대신에 어떤 다른 2차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 여기는 뭐 ft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3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으니까 요 ft라는 놈이 작은 값을 넣으면 작게 나오고 큰 값을 넣으면 크게 나오네. 뭐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최소값. 최소값이라는 말은 뭐? 지수가 작은 수를 넣어야지 작은 값이 나오겠지? 특별하게 범위가 없으니까 요 2차 함수는 뭐밖에 존재 안 해? 최소값밖에 존재 안 하잖아. 범위가 있었으면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을 건데 지수 자체가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없으니까 요 2차식은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요 2차식의 최소는 아래로 물렁인 폼선이고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니까 t가 마1이고 그 마1을 넣으면 1, 마2니까 마1 최소값은 마1이네. 그래서 얘 최소값은 얘가 마1이니까 마1 넣으면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네. 밑과 밑에 x가 있고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식에서의 최대 최소는 위에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놈을 밑으로 떨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로그하고 밑이 같은 로그를 양변치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 11번 492번을 먼저 할게요. 유형 11번 로그 2에 x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로그 2에 x분의 1 플러스 y 그냥 자 우리가 로그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 항상 정의되는 게 아니라 로그가 정의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가 정의되려면 어째야 된다? 밑은 양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는 무슨 수다? 양수다. 진수는 양수다. 진수는 양수다. 진수는 양수다. 양수일 때 최소값 뭐가 떠올라? 양수일 때 x나 y는 양수요. 양수일 때 최소값 구해라. 그럼 뭐가 떠올라? 양수일 때 최소값을 구해라. 뭐가 떠올라? 그러니까 항상 아직 안 늦었지 너네도 공부할 때 유형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해. 저걸 보자마자 양수일 때 최소값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양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산술기하. 이게 딱 떠올라야지 산술기하가.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제 최소값 구하라고 일부러 로그라는 거는 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수가 양수야 되지. 진수가 양수라는 조건을 써먹어 보자. 그래서 문제를 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지 뭐 곱의 최대값 또는 합의 최소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의 성질을 쓰면 얘가 나오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진수가 최소가 되면 되고 진수의 최소값은 이제 단원이 바뀌었어. 산술기하로 바뀌었어. x도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이런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x 더하기 y분의 1 x분의 1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최소를 구할 거야. 최소. 그러면 산술기하인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분수식의 산술기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개를 먼저 해야 되네. 얘를
1 플러스 xy 플러스 xy분의 1 플러스 1로 바꾸고 그러면 2 더하기 xy 플러스 xy분의 1이고 2는 정해져 있는 숫자고 뒤에 있는 요놈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xy도 양수고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곱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가 뭔데 x도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두 번 어쩔 때 성립한다? 두 번 어쩔 때 성립해? x하고 y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 개의 단원이 짬뽕이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이것도 느닷없이 갑자기 지금 고등하에 나오잖아 수학하에 나온 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당혹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요놈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그럼 얘가 1 그럼 최소값이 2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4 그러면 제일 최소값이 4니까 얘는 로그 2에 4보다는 커야겠지 얼마다? 2다 산수 계산은 뭐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힌트가 우리 491번도 딱 보면 로그 x의 100 로그 x의 최소값 했는데 x가 1보다 크대 밑에 밑조건을 만족해서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에서 100을 넣은 거고 로그 x니까 결국 뭐 하냐면 우리가 로그 x의 100 플러스 로그 얼마냐 그냥 로그 x냐 이거네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밑조건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말이요 그럼 어차피 이 값도 양수 1보다 큰 값 넣으니까 로그 그래프에서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1보다 큰 값 넣으면 양수잖아 얘도 양수니까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곱하기 로그 10의 x네 뭐가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지 로그의 성질 곱하기는 지우개 그러면 로그 10의 100이니까 얼마다? 2다 그래서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뭐를 최소값을 바로 구할 수 있네 자 여기 493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로그끼리 곱하는 거는 지우개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로그 x의 y하고 로그 y의 x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곱하면 사라지니까 1이 나올 수 있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뭐요? 산술기하하고 짬뽕이는 형태 그래서 우리 로그는 뭐 했어?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구할 때 첫 번째 평행 이동한 형태 두 번째 뭐? 합성한 형태 세 번째 로그 a의 x제곱꼴이 반복하는 형태 네 번째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지수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는 산술기하 써가지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취하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유형이 있고 로그는 그거 말고 이제 뭘로?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 밑에 x가 있고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 얘랑 똑같은 밑을 갖는 로그를 양면을 취해서 밑으로 떨쳐서 나중에 지수로 바꿔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유형하고 산술기하까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로그가 아무래도 너네가 로그 계산하는 게 익숙지 않고 흐름은 똑같은데 지수 함수하고 흐름은 똑같은데 로그의 계산이 조금 익숙지 않고 그 다음에 유형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조금 더 많네 단원이 합쳐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뭐 로그 방정식 부등식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만 할 건데 연습을 하라고 지금 이제 수원하고 나중에 너네 우리 이제 자기 학력도 문제 풀 때도 큰 흐름으로 보면 유형이 있어. 여기에 나오는 유형, 이 단원에서 나오는 유형, 이 단원에서 나오는 유형,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한 해법이 다 있다고. 이거는 이렇게 푼다, 이거는 이렇게 푼다, 이거는 이렇게 푼다.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막 엄청 창의력이 좋아서 이거를 막 멋있게 생각해서 푸는 그런 유형의 공부는 아니야 사실. 다 외우는 거야. 너네가 시험 보고 학교 시험 보고 모의고사는 조금 이제 나중에 창의력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다 그냥 외우는 거라고.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더라.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더라. 라고 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뭐 잘하겠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성실한 애들이 더 잘해. 왜? 문제집을 여러 번 풀다 보면 이런 유형도 있고 저런 유형도 있고 다 겪어볼 거 아니야. 하고 내가 머릿속에 자꾸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면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라고 내 머릿속에 해법이 많이 남아있는 애들이 잘할 확률이 높은 거라고. 왜냐하면 유형이 워낙 많으니까. 야, 한 단원에 유형이 막 25개씩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하면 몇백 개를 나올 거 아니야, 유형만. 그럼 그거 다 보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풀더라 이거는 이렇게 풀더라 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볼 때는 우리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여기 다 나오잖아. 이 유형이 쭉 나오고 이 유형이 쭉 나오고. 근데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위에 말이 없어. 왜? 여기 보면 똑같은 유형이거든? 똑같은 유형인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왜 어려운지 알아? 얘가 무슨 문제다라고 없거든. 학교 시험도 똑같아. 너네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거 똑같은 거를 그대로 딱 시험지에다 갖다 놔도 못 풀어. 왜? 어떻게 풀어라고 위에 이게 없거든. 그거를 연습하는 거라니까. 연습할 때는 잘 모르니까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구나 하고 위에서 보는 거.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익혀. 그 다음에 뭐 내가 시험지에서 문제 풀 때는 이게 어떤 유형인가를 생각해내는 거지. 그래갖고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그런 거 없어. 그거 연습하는 거. 그게 중학교 거야. 한 단원에 개념 해봤자 우리 곱셈공식 생각해봐라. 5개밖에 안 돼. 근데 고1 곱셈공식은 10개 뒤에 표현까지 하면 수십 개, 20, 30개가 되는데 그거의 차이인 거지 그냥. 중학교 개념 생각해보라니까. 그냥 뭐 없어. 곱셈공식 5개 갖고 했지. 인수분해 거꾸로 그거 5개 가지고 했지. 근데 고등학교 거는 어째 그거에 3차식까지 넣고 하니까 훨씬 유형이 많아지는 것 뿐이라고.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유형을 내가 푸는 방법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 일단은 쉬운 거. 그래서 공식 외우라는 거. 공식만 외우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것도 이게 너네가 연습하라고 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요런 문제다라는 게 사실은 감각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력을 덜 한 거야 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그 연습을 하라고.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이 사람이 뭐를 물어보고 낸 걸까? 다 너네가 배운 개념에서 어떻게 해봐라라고 낸 걸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밑줄 딱 긋고 그냥 끄적끄적하고 하지 말고 문제를 읽을 때 얘가 무슨 개념을 물어보려고 한 걸까? 그런 거에서 고등수학의 1단원은 뭐를 물어보다니 그냥 공식 외웠냐 안 외웠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사실. 근데 공식 안 외우니까 못 풀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중학생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